기자님, 기사 제목 좀. 끝없이 추락한다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실거래가로 확인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기사 제목들이 전세 안 나가요. 끝없이 추락하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장사 접었습니다. 상가 공실률 역대 최고. 아이고.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꽁꽁 얼었어도 전세 시장은 회복 신호를 보인다는 기사가 아래 보이는데요. 심장 약하니까 일단 편해 보이는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1월에 10분의 1 수준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나는 추세로 전세값의 경우 상승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지 않겠나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의 경우 실수요자가 대부분이고 재건축 이주 수요도 있어서 전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는 까닭이죠. 대출 규제로 수요자들의 발목이 잡혀 투자 수요가 걸러지고는 있지만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을 매수 적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박성원 UNR 컨설팅 대표의 전언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 하락세가 더 깊어진다면 깡통주택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했네요. 끝없이 추락하는 이 말에 휘둘려서 기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니 1월 넷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2017년 7월 이래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고 하고요.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강남 사구 하락폭이 마이너스 0.59%로 역시 최대 낙폭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안에서 실례로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엘스 아파트 전용 면적 59.96제곱미터의 실거래가를 제시했는데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 이 짧은 3개월 사이에 자그마치 1억 원 가까이 전세가가 떨어졌고요. 인근의 헬리오시티 등 입주 물량이 많아서 당분간 매매와 전세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남 사구의 매매가와 전세 가격 하락은 기사마다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단지하고 실거래가를 예시로 이렇게 딱 놓으니까 어느 정도길래 이런 궁금증이 확 올라오죠? 궁금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섹션에서 잠실 엘스 단지의 기본 정보를 가져온 거예요. 72개 동 총 5,678세대 중 예로 들었던 전용 면적 59.96제곱미터, 즉 84제곱미터형이 1,150세대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해당 평형의 평균 관리비까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잠실 엘스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 내역입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2018년 10월 23층이 전세가 7억 5천만 원 거래된 거 확인했고요. 올 1월에는 19층이 6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 거래량이 많았던 10월 신고된 실거래가를 보면요. 6억 8천부터 7억 5천만 원까지 가격폭이 좀 크죠. 또 11월과 12월의 실거래가 역시도 6억 8천부터 7억 6천만 원, 또 6억 6천부터 7억 5천만 원으로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전세 가격의 차이가 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1월에 신고된 실거래 가격이 6억 6천부터 7억 2천만 원으로 거래 가격 자체가 떨어진 건 맞지만 기사의 내용과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매매 실거래가도 확인해 볼까요? 7월과 8월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세였고 9월에서 11월 사이 거래량이 줄면서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건수 확실히 줄어들었고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종종 강남 사구의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깡통주택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면 전세가율이 대략 50% 정도 되는데요. 갭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통 전세가율이 70% 정도는 돼야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려 갭 투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여하튼 전세 가격이 하락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기사의 내용처럼 끝없이 추락하는 전세값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실 헬스에서 전세를 산 사람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떨까요? 현재 7억 5천에 전세를 사는 세입자가 기사 내용처럼 6억 6천에 전세 거래가 되고 있다면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정말 떨어진 전세값 때문에 이사 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지,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니까 2년 전 전세 시세를 보면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잠실 엘스 84제곱미터형의 전세와 매매 실거래가의 변동표로 지난 3년간의 실거래가를 한눈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전세 만기가 도래했다고 가정하고 2017년 1월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나란히 표를 보니까 왼쪽에 전세 가격 실거래가 변동표랑 오른쪽 매매 가격 실거래가 변동표의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되죠. 2년 전 잠실 엘스 84제곱미터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6억 4천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올 1월의 전세 실거래가하고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년 전 매매 실거래 가격은 8억에서 9억 4천 사이로 최고가인 9억 4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최근 실거래가 신고된 13억 2천만 원을 비교하니까 거의 4억 정도 차이가 나죠. 2년 전 실거래된 시세대로 본다면 전세가율이 75% 이상이 돼요. 이때 전세 끼고 샀다면 실투자금 2억 원으로 2년 만에 4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성공한 갭 투자죠. 이렇게 전세와 매매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잠실 엘스가 강남 4구를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잠실 엘스 아파트 놓고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인한 깡통주택 현상을 우려한다는 뉴스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죠? 여기서 또 다른 기사를 짧게 살펴볼게요. 서울 전셋값이 7% 떨어지면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가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전셋값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전망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에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입니다. 전세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니까요. 내년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라면 올해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해요. 살펴보신 것처럼 서울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사의 내용을 따져가며 꼼꼼히 행간을 살펴보고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 시각과 요점도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쉽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신청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람 신청하시면 친한 친구 부동산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